나를 아끼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여성이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시간이 흐른 뒤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었다며 달려온 그 친구는 묵묵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관계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누가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고 누가 자신을 그저 소모시키는 존재였는지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연락했는데 바쁘다며 피하던 사람, 반대로 내가 잘 될 때만 연락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새 우리는 지쳐갑니다. 왜 관계가 이렇게 힘든지, 왜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은지 모른 채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 나이에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신호, 필요할 때의 온도차. 60이 넘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 35년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동료들과 후배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회식비를 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왔고 승진에 밀려도 묵묵히 후배를 밀어주었습니다. 퇴직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만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어색하게 둘러대며 끊었습니다. 그토록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는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자신이 줄 수 있을 때만 존재했던 일방적인 선이었다는 것을.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차가워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신호, 대화의 방향성. 한 여성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었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유독 피곤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임 중 대화 내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는 고작 10분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자랑과 불평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든 일을 꺼내려 하면 누군가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기쁜 소식을 말하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듣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내가 힘들면 걱정하고 내가 기쁘면 함께 기뻐합니다.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는 그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는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면 축하보다는 부러움 섞인 견제가 먼저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대화가 끝난 후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선택의 순간.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업이 잘 되는 친구였고 한 명은 평범하게 사는 친구였습니다. 사업하는 친구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골프도 함께 치고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묘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 정보를 물어보거나 누군가를 소개해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언제나 무언가를 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한 친구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비싼 곳은 못 갔습니다. 그저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겹쳤습니다. 사업하는 친구의 중요한 모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꼭 와달라며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아들의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하는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실망했다는 메시지 한 통과 함께. 반면 평범한 친구는 결혼식에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뒤풀이까지 남아 함께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알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구로 보고 누가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지.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선택을 존중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해도 이해합니다. 내 인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내 선택에 실망합니다. 자기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를 멀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유용할 때만 가까이 합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거래도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원래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 기쁨의 반응. 70 가까운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그림을 좋아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60이 넘어 느지막이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1년을 배운 끝에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전시회에 꼭 가겠다며 날짜를 물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그림을 보고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색감이 인상적이었는지 세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겠네요. 그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전시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이요? 취미 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시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프로도 아닌데?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가 자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지, 누가 자신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지.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내가 빛날 때 함께 밝아집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내 성취를 시기합니다. 축하보다는 평가가 먼저입니다. 내가 빛나면 불편해합니다. 은근히 자기 이야기로 돌리거나
그게 뭐 대수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질투는 관계의 독약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만약 이군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불편해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5번째 신호, 에너지의 방향성.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가 둘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난 후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났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서로 격려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여행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우울해